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다양한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무기질로 대부분 뼈와 이빨에 저장되어 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칼슘은 세포 신호작용, 근육 수축,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주로 유제품, 녹색 잎채소, 콩과 식물, 견과류 및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제로서의 칼슘은 주로 광물, 굴껍데기와 산호초에서 추출됩니다. 칼슘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골밀도, 골절 예방, 월경전증 후군, 자간전증, 납중독 및 암 등 여러 증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면 관상동맥 석회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연구 결과는 칼슘 영양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존재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 단독 요법과 호르몬 요법의 병용 요법은 여성에게서 LDL-C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같은 기존 위험 인자가 없는 폐경 후 여성은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칼슘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무런 문제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칼슘 섭취가 과다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여성 환자가 칼슘제를 복용하면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과 골밀도 및 골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증거들이 존재하나 최근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에 따르면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이 기존 결핍 또는 골다공증, 골절의 병력이 없는 노인들의 낙상이나 골절 발생률 감소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여성을 7년간 관찰한 결과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은 유방암 환자의 골밀도 감소, 예방이나 노인의 골절 예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식이 칼슘 섭취량이 골밀도와 골손실률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칼슘 섭취가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영양제나 식이요법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과 함께 칼슘제를 복용 시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및 비타민 D를 포함한 모든 영양소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식단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관한 위험 편익비는 식단과 영양제 복용에 의한 영양분 섭취량, 성별, 나이, 인종 등 개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고함량 칼슘제 복용 하루 일지 이상 복용 시은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섭취 가능한 음식으로는 유제품, 달걀, 빵, 연어, 새우,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콩과 식물, 두부, 오렌지, 아몬드, 참깨 등이 있습니다. 칼슘의 사용 목적으로는 골다공증,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암 예방 등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으로는 칼슘의 99% 이상이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골격 구조를 유지하고 주로 HYDROXYAPATITE 형태로 존재합니다. 칼슘은 혈액, 세포 외에 근육 및 다른 조직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관 수축 이완, 신장 기능,
혈액 응고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 및 호르몬의 방출과 저장, 사이아노코발라민의 흡수 및 가스트린 분비에도 관여합니다. 칼슘은 뼈에 저장되며 필요에 따라 방출되고 혈액 내 칼슘의 절반가량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장기에는 칼슘 양이 많고 성인기에는 중간, 노년기에는 양이 부족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면서 칼슘 흡수와 유지 기능이 떨어지고 골손실률이 증가하며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식이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고혈압,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칼슘제를 복용할 경우 식이 칼슘 섭취와는 다르게 혈중, 칼슘 농도에 급성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 섭취량이 감소하면 혈관 평활근 세포의 막에 저장된 칼슘을 방출해 평활근 세포가 불안정해지며 적정한 칼슘 농도 상태에서는 칼슘이 혈관 세포의 막을 안정화시키고 칼슘이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수축을 감소시킵니다. 칼슘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함께 이온 향상성을 유지해 혈관 확장을 조절하며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주의점으로는 칼슘은 아연, 마그네슘 및 철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며 과다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심장 질환 환자의 경우 칼슘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은 심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칼슘의 식이 섭취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변비, 장내가스, 입마름, 고칼슘 혈증 및 고칼슘 요증,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하루 일지 이상 복용 시 허혈성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으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S는 칼슘의 흡수율을 저하시킵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FLUOR OQUIN OLONES, TTRACYCLINES는 칼슘이 이들의 흡수율을 저하시킵니다. 타목시펜테마크서퍼는 칼슘제와 병용 시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레보티록신 LEVOTHYROXIN은 칼슘제와 병용 시 흡수율을 13 정도로 저하시킵니다. 에스트로겐, 요법골 다공증 치료는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와 병용 시 뼈 건강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철분, 아연, 마그네슘은 서로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와 같은 칼슘의 특성과 효능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문제입니다. 1.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칼슘은 세포의 신호작용, 근육 수축,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은 인체의 많은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유기질이며 대부분 뼈와 이빨에 저장되며 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같은 기존 위험 인자가 없는 폐경, 후기의 여성은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 단독 요법과 호르몬 요법과의 병용 요법은 여성에게서 LDL-C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들은 살펴보면 칼슘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답 2번 칼슘은 인체의 많은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무기질이며 대부분 뼈와 이빨에 저장되며 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2.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폐경 후기 여성을 7년간 관찰한 결과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칼슘 섭취가 과다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여성 환자가 칼슘제를 복용하면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칼슘 영양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양제나 식이요법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함량 칼슘제 복용 하루 일지 이상 복용 시은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과 함께 칼슘제를 복용 시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 3번 영양제나 식이요법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남성의 경우 과다한 칼슘 섭취가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 증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량이 감소하면 혈관 평활근 세포의 막에 저장된 칼슘을 방출해 평활근 세포가 불안정해지며 적정한 칼슘 농도 상태에서는 칼슘이 혈관 세포의 막을 안정화시키고 칼슘이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수축을 감소시킨다. 철분, 아연, 마그네슘은 서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장기간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과 함께 칼슘제를 복용 시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제나 식이요법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 3번 철분, 아연, 마그네슘은 서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